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작년 실업자 수가 4년 연속 늘며 현 기준 도입 이후 역대 최대, 또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확충 노력이 아직까지는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용직이 줄어들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용 사정이 비각이인 셈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 8천 명, 역대 최대였습니다. 고령화 탓에 60세 이상 실업자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20대 후반과 30대 청년층에서만 유일하게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4년 전 8% 선이었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까지 치솟았는데 20대 후반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7.1%에서 9.5%로 더 가파르게 뛰어올랐습니다. 신규 채용 증가가 더디기도 했지만 정부가 하반기 지방공무원 채용을 늘리자 공공부문 구직자가 늘며 실업자로 잡힌 영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등을 모두 포함한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재작년보다 0.7%포인트 오른 22.7%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벌써 일용직이 5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이 본격 시행되는 것은 1월 달이기 때문에 이게 딱 반영이 됐다 이렇게 현재로는 좀 보여지진 않고요. 1월 달 이후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연속 30만 명을 밑돌아 취업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올 상반기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대대적으로 풀 계획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청년층 취업난까지 겹친 상황을 쉽게 헤쳐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활동을 안 하고 그냥 쉬는 청년이 작년에 3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은 30만 1,000명으로 2016년보다 2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직 활동을 해도 안 돼 결국 취직 준비조차 단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인구 구조 등에 비춰볼 때 2025년까지 청년층의 취업 포기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한다고 정부는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의 삶도 나아질까요? 가게마다 빚은 많고 소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선진국의 관문으로 여겨져 온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의 일이고 주요 20개국 중에선 9번째입니다. 수치상으론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것이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빚과 소득 양극화 등이 국민 개인의 삶을 갉아먹는 요인들로 지목되는데 이 문제들을 관통하는 건 녹록지 않은 일자리 여건입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돼야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만 기업들이 새 시대에 걸맞은 혁신을 해야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3만 달러 수준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지적해 주신 기술의 혁신뿐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 그리고 기업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만이 정부가 일자리와 혁신 성장을 투톱으로 내세운 만큼 올해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에까지 녹아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정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건 공정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는 재벌개혁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는데요. 가장 먼저 일감 몰아주기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부터 재벌개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총수일가의 배만 불리는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을 정조준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는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와 하이트진로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들어갔고 효성그룹은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만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고칠 수 있도록 시장의 압력을 키우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등에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결국은 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미 민간 자산 운용사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복무 수칙에 비춰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혹시 하고 있다면 그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방침은 금융당국 직원들이 자금 세탁 등 위법 가능성이 큰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31일에 열립니다. 부당경쟁 지적에 대한 반성 대신 소송을 택한 기업이 승소할 경우에 경제검찰 공정위의 위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업 메시징 사업은 기업의 각종 알림 내용을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입니다. 카드 이용 내역이나 인증번호 전송, 택배 알림 등이 그것인데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시장을 KT와 LG유플러스 두 이동통신사가 80% 이상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며 본사 대신 자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무선통신망을 자체 보유하다 보니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부담해가며 같은 사업을 하는 중소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결국 2015년 2월 이동통신사가 중소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62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즉각 행정소송에 나섰고 오는 1월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바로 대기업들은 대형 로펌과 손을 잡고 시간 지역적 작전으로 행정소송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지연해서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키겠다는 작전입니다. 최근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700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사료값 짬짬이의 할인, 라면값 담합으로 철퇴를 맞은 농심 등도 모두 대형 로펌을 앞세워 공정위에 승소했습니다. 새해 첫 행정소송에서 이 통사까지 또 공정위에 승소할 경우 국고로 들어갔던 과징금은 기업과 로펌의 주머니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종종 소송에 휘말립니다. 기업들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 공정위에 맞서고는 하는데요. 이때마다 공정위는 약해집니다. 대형 로펌에는 공정위 출신의 전관들이 잔뜩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2016년 공정위는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이들이 낸 과징금의 20%를 이자까지 얹어서 되돌려줬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건 2012년 13건에서 5년 만에 43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액수는 무려 40배나 급증했습니다. 늘어만 가는 공정위 패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건 대형 로펌으로 옮겨가는 전관입니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72%는 대형 로펌과의 소송이었는데 이 로펌에는 공정위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앤장과 태평양 등 5대 대형 로펌 공정거래팀의 규모는 360명 이상으로 이들 5명 중 1명은 공정위 출신입니다. 공정위 측 보조 참고인으로 행정소송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대형 로펌은 대적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형 로펌은 한 사건에 변호사가 7명까지 뛰어드는 반면 공정위는 여건상 1~2명 정도만 선임합니다. 상대방들은 김앤장이나 유청 같은 초대형 로펌을 동원해가지고 서면을 하나 내도 정말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최근 공정위는 전관예우 문제를 막기 위해 재취업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전관과 현직의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패소율을 낮추려면 공정위 자체의 소송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네,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량이 게임당 가격 1,000원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복권 수탁 사업자인 나눔로또 추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로또 복권 판매액은 약 3조 7,948억 원입니다. 판매량은 37억 9천여 게임으로 하루 평균 104억 원어치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수대로 판매량을 나눠보면 한국인 1명당 로또를 74번 산 셈입니다. 작년에 판매 점포가 635개 늘어난 점과 더불어 실업난 등 차감 경기가 좋지 못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대학가에서 이른바 교수갑질이라는 적폐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쉽게 근절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서울대에서도 학생들이 갑질 교수의 늦장 징계를 비판하며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조성금 기자입니다. 지난해 조교에게 1년간 8만 장에 가까운 논문과 책을 스캔하게 한 일명 서울대 스캔 노예 사건은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고려대 교수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이 밝혀지는 등 교수들의 갑질 논란이 이어지자 대학원생들이 권리장전을 선포하는 등 갑질 추방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었지만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대학원생들이 이건 내 학업에 방해될 정도의 과중한 노동 부담을 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벌도 교수들의 갑질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 총학생회는 문제 교수들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갑질 교수를 서울대에서 쫓아내야 한다. 학생, 대학원생, 직원들은 갑질에 의해 온전한 주체로 서지 못한다. 교수들이 권위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권위주의적 학풍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위 논문이라든지 조교 관련 비용을 결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종으로 부리는 그런 인식과 그런 문화 풍토가 그것이 오히려 범죄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연합뉴스 TV 조성흠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미국의 IT 분야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2025년까지 전체 직업 가운데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지는 직업이 있으면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의 미래연구소와 함께 2025년에 각광받을 새로운 직업을 소개했는데요. 과연 이들이 예측한 미래의 일자리는 어떤 직업일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 붐이 일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과연 미래에는 어떤 일자리가 부상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불과 7년 뒤의 일이지만 2025년 전후로 이 직업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대학생의 65%는 지금은 존재조차 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한다. 아직은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직업들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영국의 미래연구소가 예측한 2025년 유망 직업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직업은 바로 가상공간 디자이너입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 이 가상공간 디자이너는 가상현실 세계를 실제처럼 설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인셉션이나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런 가상공간을 실제로 디자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가상현실이 우리가 일하고 놀고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공간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어서 2025년 안에 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인간의 인지 영역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초실감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공간 디자이너는 가상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줄 알고 더불어 인지심리학과 행동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상의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맞춘 직업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 두 번째는 윤리기술 대변자입니다. 아마 대부분 처음 듣는 직업일 것 같은데요. 로봇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로봇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로봇과 사람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윤리기술 대변자입니다. 한마디로 로봇의 윤리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봇에서 윤리와 책임을 가르쳐서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직업입니다. 네, 로봇에게 윤리교사가 생긴다는 게 정말 이색적인데요. 하지만 먼 미래에는 아주 흔한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은 지금보다 정보가 더 넘쳐날 미래에 필요한 직업입니다. 바로 만물 인터넷 데이터 창조자입니다. 요즘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 미래에는 거의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될 텐데요. 이때 생산되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서 새롭게 가공하는 직업이 만물 인터넷 데이터 창조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많은 CCTV 영상을 스스로 판독해서 범죄 용의자를 잡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네, 온갖 기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더 똑똑한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 세계 2천억 개가 넘는 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돼 정보를 교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런 사물 인터넷의 폭발적인 증가는 향후 10년간 14조 4천억 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이 만물 인터넷 데이터와 관련된 직업은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2025년에는 이렇게 과학기술과 관련한 직업만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또 인문학적인 직업 중에 새로 생겨나는 직업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인문학 관련 직업으로 디지털 문화 해설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와 같은 이미지 위주의 SNS가 문자 위주의 SNS보다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같이 이모티콘이나 사진, 또 영상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해석해줄 사람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이 시각적인 언어를 해석하고 이를 전달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문화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직업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해설자가 오프라인의 그림이나 문학을 해석해줬다면 이제 온라인의 표현물들로 그 영역이 확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또 다른 직업은 자유계약 생명공학자입니다. 현재는 생명공학을 연구할 때 대학이나 기업을 통해서 연구를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의 개방으로 제도권 밖의 전문가, 즉 시민과학자가 많이 생겨날 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유계약 생명공학자 역시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또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 역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